네. 우리가 이제 발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척수에서 각 장부를 만들었고, 척수가 그렇기 때문에 몸을 관리한다. 세포 단위로 관리한다. 여기까지 했고, 그럼 척수가 실질적으로 척수와 뇌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방식이 원래는 척수와 뇌의 세포 단위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만 평생 걸립니다. 척수와 뇌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척수와 뇌의 구조를 공부하면 됩니다. 척수와 뇌의 구조를 공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 이게 사람의 의식이 그렇거든요. 어떤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결국 연상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결고리, 다시 말해서 기억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이면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알고 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생소할 때는 조금 어렵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쉬운 공부는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공부가 쓸 데가 많죠. 사용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처음에 세포들이 모여서 덩어리가 져 있다가, 자궁벽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가운데로 판을 만들면서 모이죠. 그리고 위에 공간이 생기고 아래 공간이 생기고 그 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평평한 판이 이렇게 관을 만들었는데 이 속에서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 겁니다. 배아일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해서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 바깥에서 증식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계속 증식하다 보니까 위로 자꾸 뻗어가겠죠. 예, 뻗어가서 어느 지점 뒤에서는 거기서 막히죠. 왜냐하면은 엄마의 자궁벽 속에서 이 세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혀요. 그 막힌 지점이 뇌실인데 그 막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죠. 증식을 하니까 바깥으로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온 것이 인뇌예요. 인뇌와 척수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삐져나와서 뇌를 형성하고 밑에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또 원본 세포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장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뇌에서 심장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와 심장이 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생식세포, 원본세포가 들어오면서 원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밑에 있는 공간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 공간이 밀려 들어와서 소화기를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세포들이 쭉쭉 뻗어나가가지고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서 형태도 만들고 기능도 만들고. 그 형태와 기능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모든 세포는 동일하잖아요. 하나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동일한 그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 이름이 DNA예요. 유전자예요. 이 DNA가 핵산 60억 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음,
어떤 형태의 몸이든 다 될 수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그래서 여기서는 뇌가 됐지만은 뇌가 될 수도 있고 이 세포가 이게 간이 될 수도 있고 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뭘 지시하느냐 하면은 다른 거는 다 잠기고 뇌가 되는 뇌세포의 역할을 하는 것만 열리게 하는 거예요. 60억 개의 핵상에서. 만일 간이라고 하면은 간에서 간의 형태와 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만 열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잠가 놓는 게 그런 방식으로 이 척수와 뇌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몸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간이 만일에 다른 형태, 다시 말해서 잠겨져 있는 것들이 풀어져서 다른 형태가 된다면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겠죠. 근데 억제되지 않고 다른 형태가 되어버리면은 그게 암인 거예요. 암. 예를 들면은 원본 세포가 뇌에도 있고 여기 보면 난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소, 남자 정소. 난소에서 이상 증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난소 안에 이런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치아가 생기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게 잘못 풀렸다는 얘기죠. 모든 세포는 하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어떤 형태의 어떤 것이든 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 다만 잠겨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해야만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각자 맡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처음 세포의 발생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세포가 망가지거나 공격을 받거나 상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다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한다. 그래서 척수가 제일 중요하다. 척수와 뇌가 제일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나와서 근육과 골격과 혈관, 림프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이죠? 이 선이 그래요. 근데 하나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 초록색 이걸 이제 어, 교감신경, 간신경절, 교감신경,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신경절은 이거하고 척수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모여있다는 뜻이지 척수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서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오장육부로 다 들어가는데 이 오장육부로 들어가는 것들이 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을까? 예, 오장육부를 몸이 관리하는 방식이 일차적으로 척수에서 관리가 되고 여기서도 내려 올라가지만은 2차적으로 모든 장부의 상태를 여기서 전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표시하는 게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이 척수고 척수 내부로 들어가서 이 초록색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고 그래서 척수에서 초록색으로 나와서 여기서 오장육부를 다 연결을 하는데 모든 오장육부의 상황은 서로 또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뇌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통합적인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어떤 기능이 부족해지면은 어떤 기능이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오면은 모든 오장육부가 서로 또 다 그걸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번부터 공부할 것은 이 척수의 내부 구조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여기까지가 척수잖아요. 근데 척수가 이 위로 뇌 내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척수와 뇌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목 아래에 있는 모든 장기를
또 근육을 다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목과 얼굴 전체, 목과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목과 얼굴 전체를 관리하는 12개의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신경의 관리 사항과 몸 전체에 대해서 올라오는 이 정보가 여기서 통합되어지고 그 통합되어진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모여가지고 뇌에서 최종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요.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척수가 건강하면은 웬만하면 다 치유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포가 몸을 치유하는 능력은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척수와 뇌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치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명은 척수와 뇌가 지휘하는 60조 세포들의 교환국이다. 써놓고 보니까 멋있네요. 맞는 말 같아요. 네. 어, 자, 그러면은 이 척수 내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뇌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우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세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동그란 거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의대에서도 신경과가 뭐 제일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신경세포는 세포체와, 핵이 있는 세포체와 연결망인 축삭으로 되어 있다. 세포체와 축삭으로 되어 있다. 신경의 이게 세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데 딱 핵심은 겁니다. 세포체가 있고 축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포체의 특성, 이 축삭의 특성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세포체, 음, 이것 축삭을 엑손이라고 해요. 엑손. 그런데 여기 보면 축삭돌기, 가지돌기라고 써 있죠. 여기 이 세포체에서 나온 이것을 가지돌기라고 하고 이것을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 그런데 신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 몸 전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해요. 관리자가 있어요. 축사, 그러니까 축삭이 아니라 관리자는 척수죠. 척수 내부, 그다음에 뇌 이게 관리자잖아요. 거기서부터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포는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경 그러면 되게 굵은 신경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뻗어나가가지고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고속도로 같은 거고 여기서부터 각 세포 단위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냥 온몸을 다 덮고 있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온몸의 세포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망이고 하나는 혈관망이에요. 혈관망은 그 길이까지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신경망은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너무 세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관망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본다면은 혈관이 우리 한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 지구의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 길이가 우리 몸속에 혈관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굵은 혈관, 이거는 큰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미세한, 100만 분의 한 20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미세한 혈관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전부 연결하면은 10만 킬로미터다. 그렇다면은
세포 단위로 또 연결되어 있는 망이 신경망이니까 신경망도 대략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척수와 뇌에서 온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뼈는 엄청 단단한데 이것도 연결되어 있을까? 네, 뼈 속으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어떻고, 혈관이 뭐 수축이 어떻고, 혈관이 경화되고, 이런 모든 문제도 신경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경은 세포체와 축삭이 돼 있는데 기능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통신망이에요. 광통신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전기줄이에요, 전기줄. 이거는 정보를 처리를 해요. 여기서 오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심지어 명령도 내려보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을 때, 하나하나가 모여 있을 때는 그냥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경은 세포체와 축삭으로 뒤에 있는데, 세포체는 정보를 처리한다. 축삭은 정보를 전달한다. 끝. 그러면 돼요.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세포체는 각자가 서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감각이 오거나 통증이 오거나 뭐 세포가 망가졌어 또는 뭐 침입을 받았어 이런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온도, 길이 이런 것들. 전달하는 방식이 시냅스예요. 시냅스. 시냅스라는 말은 신경을 신경에 대한 모든 문제에서는 시냅스가 아주 제일 핵심 단어이고 관리자 척수와 뇌가 뭔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시냅스가 핵심이에요. 시냅스가 도대체 뭐냐? 이게 핵심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관리는 시냅스인데 시냅스란 말이 뭐 영어니까 좀 어려운데 다른 거 하나도 없게 연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데 딱 붙어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살짝 떨어져 있어. 살짝 떨어져서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를 보내요. 뭔가를 보내서 여기서 어떤 연결이 되게 하고 좀 뭐 처리가 되게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체 축삭이 있고 이것이 하는 역할은 시냅스다.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할 때 어떤 물질을 줘요. 그것을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해요. 시냅틱 프로틴. 시냅틱 프로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서 겨우 좀 밝혀지고 있는 단계. 그것이 생명 현상, 그러니까 척수와 뇌가 우리 몸을 관리하는 모든 생명 현상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신경은 이렇게 다발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다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거든요.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전기예요. 전기적인 어떤 신호예요. 전달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신경은. 그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이렇게 뭉퉁뭉퉁 보이는 것을 미엘린 수초라고 해요. 수초. 이렇게 말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수초. 미엘린 수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초와 수초 사이에 이게 좀 끊어져 있어요. 이걸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조로 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덮여 있거나 또는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럼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초, 미엘린 수초가 없으면은 이 전기 신호가 바깥으로 다 새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신호가 늦어져요. 신경에 병이 왔다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신경이 고장 났다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핵이 망가졌거나, 세포의 기능을 못하거나, 또 하나는 가장 많은 경우에요. 신경의 모든 병은 이게 풀리는 거예요. 미엘린 수초가 풀려요. 그러면은 쩌릿쩌릿하고 뭔가 이렇게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돼요. 신호가 오다가 옆으로 다 새버려요. 음. 그래서 이런 다발 형태로, 이 다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전기 공사하는데 보면 일까만 케이블 공사하잖아요. 그 케이블 안에 구리선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조그맣게 보이는 가느다란 신경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경은 핵심은 이겁니다. 세포체와 죽삭으로 되어 있다. 죽삭은 연결. 세포체는 정보를 처리한다. 세포체 하나하나가 엄청난 그 지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신경을 공부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세포체와 죽삭으로 되어 있다. 끝.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세포체와 죽삭으로 되어 있다.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것은 전부 시냅스다. 시냅스, 연결하는 것은. 신호를 전달하고. 그래서 세포체에서도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돌기, 이걸 가지돌기라고 하고, 여기서 죽삭도 돌기들이 있어서 여기서 다른 세포체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 뿐이다. 근데 이거는 봐요. 여기서 세포체가 있고, 뭐, 돌기가 뭐 이렇게 뻗어 있죠.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세포체 이거는 무조건 정보 전달 이거는 정보 처리 정보 전달 정보 처리 얘는 또 중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있으면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정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삐껴서 있어요. 핵 안에서 바깥으로 삐껴서 있어 갖고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만 할 뿐이에요. 어, 이게 프로키네세포라고 소뇌에서 작동하는 건데 소뇌는 엄청난 슈퍼컴퓨터예요. 이 안에 소뇌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의 길이를 다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오잖아요. 공을 잡으려면 내가 저기 날아오는 속도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걸 소뇌에서 다 계산해요. 날아오는 속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걸 잡을 수 있을지 그걸 다 계산해서 내 몸 전체가 같이 움직였을 때 잡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는 게 손해예요. 근데 손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세포체와 죽삭으로 되어 있고 죽삭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 말려 있는 것을 미엘린 수초라고 해요. 미엘린 수초. 그다음 미엘린 수초와 수초 사이에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랑비에라는 사람이 발견한 결절이고. 그래서 이 미엘린 수초가 풀리는 것이 신경의 병인 거예요. 이게 풀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감기고 어떻게 하면 풀리냐? 많이 쓰면은 잘 감겨요. 여러 번 쓰면 쓸수록 이게 많이 감겨요. 그래서 아주 최고급, 최상, 어, 최고 위치에 있는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정말 신비하잖아요. 뭐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이게 보통 그 관련된 신경의 수초들이 100번씩 감겨 있다 그래요. 100번. 그런데 이게 이제 안 쓰면 계속 풀리거나 어떤 병이 났을 때도 풀리겠죠. 풀리면은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초라고 했잖아요. 미엘린 수초라고 했는데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그 세포 이름이 슈반세포예요. 슈반세포. 그런데 가장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감겨 있는 이것이 세포인데 세포라면 이 안에 핵도 있어요. 세포니까 이 슈반 세포는 주로 지방으로 돼 있어요. 지방.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지방, 좋은 지질을 먹는 것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신경은 구조적으로 축삭은 하얀색, 핵은 핵은 이 안에 세포체는 핵이 있기 때문에 까만색. 그러니까 핵은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다발로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발로 모이면은 지방이고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세포체만 다발로 모이면 세포체만 엄청 모이는 데가 적수예요. 뇌도 그래요.
세포치만 엄청 많이 모이면 이게 회색으로 보여요. 그 세포체가 엄청 모여 있는 것을 회색질, 그 다음에 축삭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백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척수 단면이에요. 척수 단면. 이거의 평균 길이, 너비가 약 1cm밖에 안 돼요. 1cm. 근데 그 1cm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나비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이 세포치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치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나머지 바깥에 있는 것은 광통신선, 축삭이에요. 축삭. 축삭 다발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염색을 해갖고 구분하기 위해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포체만 모여있는 이 영역은 회색이고 이 영역 나머지는 전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회백질, 회백질은 그래서 세포체들만 모여있고 세포체는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인데 엄청 많이 세포체들만 모였으면 엄청난 정보를 처리를 해요. 정보 처리란 게 어떤 의미냐?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판단을 해요. 지금 어떤 감각이다. 뭐 온도가 더 올라갔다. 길이가 뭐 늘어났다. 이런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세포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백질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연결해줘요. 여기서는 이제 뇌로 연결을 하죠. 주로 뇌에 있는 각 영역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백질과 회백질이 그런 식으로 구분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회백질이 더 중요해요? 백질이 더 중요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사실은 회백질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백질이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백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조차도 회백질이 어,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병에 대해서, 모든 병증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을 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회백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수가 이런 식인데 뇌는 어떻게 했어요? 뇌도 척수는 이제 오장육부와 몸통, 팔과 다 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이지만은 뇌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 얼굴과 목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다 연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현상을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슨 기계 같아. 사람이 기계 아니야? 음. 실질적으로 나노기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경에 대해서 맥을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 이 척수의 구조를 이번에 공부할 거예요. 척수의 구조. 척수의 구조. 이 척수가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뇌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세포들이 막 삐져나온 게 대뇌다. 척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건 뒷면, 이건 앞면이에요. 음. 이 끝에 이게 뭐냐면 소뇌예요. 소뇌가 이 뒤통수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붉은 데가 있죠. 붉은 데. 여기는 이제 경팽대, 목에 있는 팽대. 왜 그러냐면은 목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거예요. 팔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요팽대라고 해요. 허리에 있는 팽대부.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다리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나비처럼 되어 있는 것이 회백질, 정보 처리를 하는 것. 세포체들만 잔뜩 모여 있는 것. 나머지는 백질, 광통신선, 축삭 다발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것. 그런데 서비컬 그러면은 경추예요. 또라식 그러면은 흉추고, 세크럴 그러면은 청골이죠. 천추죠, 천추. 그래서 이거 내부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건 뭐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거기까지는. 자, 그래서 서비컬 또라식 세크를 이거 전체를 스파이널 코드, 이 용어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를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고 경추, 목 이것을 서비컬.
그다음에 흉추, 또라식, 여기 럼버가 빠졌네. 럼버. 럼버는 요추. 그죠? 예. 여기 요추, 그다음에 천추를 세크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CST라고 들어보셨죠? 두 개 천골요법. 크레이니어 세크럴, CST. 크레이니어 세크럴 테라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어, 그래서 이제 보통 책에는 C1, C2, C4, 이 경추를 나타내고 T1, T2, 이거 흉추, L1, L, 이거는, 예, 요추, S가 세크럴, S, 여기 안 나오네. 이 S가 요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 우선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은 여기서 신경관이 쭉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소마이트, 분절이 생기잖아요. 분절. 탁탁탁탁 나눠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완성된 형태지만 그냥 쭉 올라가면서 분절이 생겨서 거기서. 그래서 각 척수가 몸을 만들 때 각 담당이 정해져요. 지금도 담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당을 배운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경수 1번 어디로 여기서 신경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예, 목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하신경하고 같이 내려와고 이 목을 관리하는데 그 어떤 의미냐면은 이 목 내부를 만들 때 여기와 여기 1번이 이거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예, 여기에 있는 설하신경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 경추 1번 신경. 그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세포체들의 모임. 얘네들 책임이에요. 얘네들.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있는 모든 문제는 설하신경의 담당자, 핵, 그 다음에 1번 경추의 세포체들. 그것이,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린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목 안에 뭐가 있어요? 목 안에.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기도, 숨 넘어가는 길, 기도. 또 밥 넘어가는 길, 식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갑상선. 그 다음에 이게 혈관 있잖아요. 이쪽 혈관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혈관에서 혈액 성분을 센싱을 해요. 혈액 성분을 다 감시해요. 여기서 혈액 성분을 다 감시하고 뇌로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뇌 내부로 가고 얼굴로 나오거든요. 그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맥에. 거기에서 혈전이 발생해요. 뇌경색,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전부 여기서 발생한 혈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미주신경 내려가죠. 거기다가 뇌가 건강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뇌척수액인데, 뇌척수액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신호를 주는데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상경신경절이 폐와 눈을 관리하죠. 또 중경, 하경, 성상신경절은 예, 심장을 관리하죠. 세상에 폐와 심장과 눈까지 여기서 다 관리해요. 또 뭐가 있어요? 경추 2, 3, 4는 뭐 관리해요? 경추 2, 3, 4는 횡격막을 관리해요. 이 호흡을 얘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얘를 누가 만들었다? 설하신경과 일본신경이 만들었고 누가 관리한다? 얘네들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병이 났다는 것은 얘네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온 축삭에 문제가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일반적으로 축삭에도 뭐 문제가 생기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안에서 발생해요. 이 안에서 뭔가 발생했기 때문에 갑상선이 오는 거고 이 안에서 뭔가 발생했기 때문에 천식도 오고 기도와 식도의 문제도 오고 혈관의 문제도 오고 예, 내척수의 문제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래, 어떻게 치료하냐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적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신경과 관련된 치료는 전기적인 방법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그거 하나하나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자가 우리 몸의 어떤 영역을 관리하는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척추뼈예요. 척추뼈가 상당히 커요. 우리 뒤에서 등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데는 이걸 뿐이에요. 이거. 이걸 극돌기라고 해요. 척추 극돌기. 그 다음에 극돌기가 있고 옆에서 만져지는 뼈는 이거예요. 횡돌기예요. 그러면은 이 척추 극돌기 횡돌기 구조가 있고 이 안에 또 척추뼈가 있어요. 척추 기둥주자를 써서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에 척수가 들어가 있어요. 스파이널 코드예요. 그 사이에 척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런 형태예요. 안에 새까만 게 나비 형태. 그것이 세포치들의 모임이잖아요. 세포치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보 처리를 해요. 예, 컴퓨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나머지는 예, 죽사계. 이건 좀 죽사계. 예를 들어서 등에 있는 모든 근육, 골격, 혈관. 그건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이게 관리하는.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모든 근육, 혈관, 뼈. 여기서 나와서 이거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후지라고 그러고 이걸 전지라고 하죠. 전지. 그런데 특별한 게 있다. 여기서 일이 나온다. 옆으로 나온다. 이것이 교감신경간 신경절이다. 여기서 오장육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것은 이거예요. 위를 관리하는 위가 아프다고 자꾸 앞에서 뭘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앞에서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은 있어요. 여기서. 근데 너무 미미해요. 실제로는 위를 누가 관리하느냐?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가 관리하는데 어떤 신호를 주는 건 누구냐? 얘예요. 얘. 바깥에 있는 신경이 아니에요. 얘. 그래서 척수, 그 다음에 후지, 전지, 교감신경간, 신경절. 교감신경간, 신경절. 신경절이란 말은 신경들이 모여서 거기서 시냅스 한다는 뜻이에요. 연결만. 그럼 여기도 신경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척수신경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각신경이 들어와서 여기서 시냅스 하는 거예요. 이 시냅스 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는 뜻이지 서로 주고받는 거지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은 이거다. 근데 두 군데 다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이 시냅스가 잘 안 돼도 문제는 되죠.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 이거는 아래 위로 전체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가 다 연결돼 있어요. 왜? 오장육부를 전체 다 관리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장육부. 아, 이게 이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전부 다 암 공부하실 거잖아요. 암을 공부할 때 이 원리로 암세포가 몸에서 관리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여기 있으면은 얘를 누가 관리하느냐?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뭐 암세포가 생겼는데 얘가 왜 가만 놔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엄청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암세포가 생겼어. 그럼 얘가 치료를 해. 막, 뭐 보내가지고 막 유전자 변이 됐으면 유전자 변이 된 것도 수리하고 암 단백질 만들면 그것도 막 수리하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을 몇 년 하는지 아세요? 몇 년? 10년을 해요, 10년. 그래서 암은 10년 전에 시작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몸이 그 수리하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10년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래, 너도 살아야지. 너도 뭐 세포인데,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경이 암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모여서 나중에 뇌로 가는데, 내 뇌도 암을 용인한 거예요. 그래, 뭐, 네가, 너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얘가 일기를 치고 그때부터 그저 나오는 게 종양이에요. 종일.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장육부와 관련돼서는 이 안에 있는 척수와 교감신경간 신경절이 엄청 중요한데 특징이 뭐냐? 교감신경간 신경절은 이와 같아요. 이렇게 상하로 쫙 연결돼 있어요. 이게 척수잖아요. 척수. 나비 모양 보이죠? 예,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후지, 전지, 몸통 다 관리하는데,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요. 교감신경관, 신경절. 그래서 오장육부의 모든 상황은 서로 공유를 해요. 서로 다 공유해요. 그러니까 위가 나쁘면은 뭐 다른 데서. 예를 들면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오장육부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누군가가 뭘 하려 그러면 다른 장부들이 같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연결돼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 여기서부터 해서 뇌의 시상하부로 연결돼 있어요. 시상하부. 나중에 시상하부가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자, 그런 구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다. 조금 더 입체적인 구조. 척수는 겨우 1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나비 모양이 있는데, 나비 모양. 이게 등 쪽이고 이게 배 쪽이에요. 나비 모양이 있는데, 여기는 세포체들만 모여 있다. 그래서 회백질이다. 세포체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보 처리를 할 능력이 있다. 컴퓨터로 말하면은 CPU. CPU. 근데 이 정보 처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어떤 신호가, 보고가 들어와요. 간에서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보고가 탁 들어가면 일이 들어옵니다. 일이. 들어오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후각이라고 해요. 후각에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탁 정보 처리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야? 지금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거 첫 번째 판단을 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세포 안에서, 이 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게 하고 예측을 해요, 예측. 그 다음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번에 면역세포를 동원해야 돼. 아니면 마이크로 RNA를 동원해야 돼. 아니면 어떤 효소를 나가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은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요. 이게 들어오고 나오고 이 안에 정보 처리되는 것이 회백질이다. 그런데 옆에 이게 툭 튀어나온 데 있죠. 툭 튀어나온 데는 이쪽은 오장육부만 담당해요. 오장육부만. 자, 그런 구조예요. 후지, 전지, 교감신경관, 신경절. 교감신경관, 신경절이 특별한 기능들이 있고 서로 완벽하게 소통을 한다.